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영상 서비스들입니다. 이쪽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보고요. 국내 투자 관련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영상과 관련된 사업. 자, OTT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OTT라는 단어 자체는 네. 사실 저는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 생소해요. OTT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건가요? 사업은 이미 모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유튜브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들 OTT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 약자는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어떤 것들을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불렸냐면 기존에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TV, 지상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왔던 TV 프로그램들을 인터넷 기반으로 스트리밍 해줬던 것을 OTT 서비스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념이 약간 더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IP 기반으로 하는, 즉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상 서비스를 지금 OTT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앱으로 얘기한다면 CJNM의 티빙이라든지 그다음에 IPTV가 최근에 뭐 BTV 모바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모두 통칭해서 OTT 서비스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데 얼마나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OTT 서비스의 보급률이 지금 중국은 거의 90%에 가깝고요.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국가도 70% 이상, 프랑스나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네덜란드, 인디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급률이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선진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셋톱 박스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는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해 볼 만한 사실이고요. 중국이 높다는 게 굉장히 약간 의외네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아직 여러 가지 이 SOC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거리는 한 3,400km 정도밖에 안 돼서 고속철도로 가면 한두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중국은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산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멀지 않은 거리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신망의 설치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무선이 먼저 발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글로벌 영상 서비스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데 어느 부분이 성장할 것인가를 살펴본 IDC 보고서에 의해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여전히 OTT 서비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좀 유료 서비스라든지 지상파도 꾸준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성장 속도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OTT 쪽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OTT 국가별 보급률을 보니까 역시나 아까 짚어주셨던 것처럼 중국과 영국, 미국 등이 좀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또 가장 궁금한 게 OTT의 좀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 현재 트렌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미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기존에 유료 결제했던 뭐라고 해야 될까? 케이블 TV 같은 네. 것들을 많이 네.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넷플릭스와 컴캐스트라고 하는 대표 회사들의 가입자 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11년 이후로 즉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이후로 지금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굉장히 빠르게 가입자도 증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캐스트와 같은 이 케이블 쪽보다는 최근에 OTT 서비스 쪽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OTT 서비스가 현재 지금 강화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유료 TV 서비스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전체 평균을 보면 한 20% 정도가 유료 서비스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비중을 보면 젊은 사람들, 지금 18세부터 한 44세 정도의 네. 중장년층보다는 이제 청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빠르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정확하게 보시면 코드 커팅, 즉 아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 정도, 그리고 줄이겠다, 즉 여러 가지 채널을 봤던 그런 서비스에서 채널 수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료 결제 TV 시장은 조금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넷플릭스나 훌루, 유튜브라고 하는 쪽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냐를 살펴보니까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항영 의원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했던 드라마가 올해 드라마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뿌려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런 콘텐츠를 뿌리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뿌리는 형태였던 이 서비스가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00기기 이상에서 적어도 100여 기기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면서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꾸준하게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컴캐스트라든지 미국의 뭐 스카이드라든지 버라이즌 같은 그런 회사들은 결합 서비스, 즉 기존의 유료 결제를 하는 그런 TV 시장의 셋톱박스 기반의 움직임과 함께 OTT 서비스도 같이 해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의 시장에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OTT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결합 과정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서비스들보다는 OTT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 TV 같은 것들도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죠. 스마트 네. TV도 역시 IP 기반입니다. 네.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OTT 서비스가 향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최근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모바일 기기, 태블릿 PC로 보면 이제 뭐 TV를 보는 것과 비슷한 크기로 굉장히 큰 크기의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료 TV보다는 이제 모바일로 공짜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닐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청률을 포함을 할 때 네.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추적할 수 있는 뭐 셋톱박스라든지 지상파의 시청률만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경향이 바뀐 것이 워낙 모바일 기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VOD 네. 서비스나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것까지 시청률을 합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관련주는 컨텐츠 유통이나 컨텐츠 제작 측면에서 보면 한 두 종목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ENM이나 SBS 컨텐츠 허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CJ ENM을 보시면 지금 이 미국의 넷플릭스나 훌루처럼 영상 쪽만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기존에 뭐 광고 단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음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영화 서비스, 게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 사업부에서 동일하게 모두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방송 쪽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게임이 가장 강하긴 합니다만 방송 서비스 쪽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분기별로 계속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분기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크게 나지 않지만 4분기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라든지 훌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작하기보다는 유통만 하고 있는 SBS 컨텐츠 허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싼 수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CJ ENM 같은 경우가 2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종목은 거의 10배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네. 차이가 있어서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장기적인 전략상에서는 CJ ENM이 가장 중심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최근에 일본 수출이 또 다시 확대되고 있는 SBS 컨텐츠 허브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기반 영상 서비스의 총칭이죠. 오버 더 탑, OT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국내모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 CJ ENM과 또 SBS 컨텐츠 허브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